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지난 커피값 계좌 영상에서는 이제 45주 차였고요. 12월 24일 날 이제 45주 차 영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원금은 이제 360만 원이었고, 평가손익은 한 75만 원 정도였네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한 24% 정도가 됐었고요. 이제 46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말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연말이어가지고 요것들을 기록을 못했고요. 이제 46주차는 기록을 못했고 이제 47주차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던 1월 8일입니다. 원금은 똑같이 이제 360만 원이고요. 이제 45주차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40만 원 정도 이제 예수금이 남아 있었죠. 예수금이 남아 있어가지고 요 40만 원을 이제 12월 말에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2월 28일이 이제 46주차죠. 이제 12월 28일에 보면 CJ 우랑 CJ4우를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을 3주, 미래에셋대우 2B를 이렇게 10주를 매수해서 대략 이제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합치면 4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금을 이제 다 사용을 해서 이제 4천 원 정도가 남고 그렇게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새해 들어서도 장이 좋습니다. 장이 좋아가지고 종목들을 한번 보면 이렇게 대부분 다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레 GU 정도가 이제 본전 정도고요. 이제 국보 디자인 요 정도가 이제 본전 정도겠네요. 이제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 벌써 이제 2배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우도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다 20, 30% 또는 이제 5, 60%의 이제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렇고요.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에도 새해 이제 48주차, 49주차, 100주차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 갈 건데 이제 커피값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매달 이제 월급날, 매달 25일인 월급날 이제 30만 원씩 입금을 해서 이렇게 주식을 매달 조금씩 매수를 하는 계좌입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종목들을 매수할 생각입니다. 매수할 생각이고요. 이제 장이 앞으로 2024년, 2025년 정도, 2, 3년 정도까지는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를 계속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장이 이제 코스피가,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 차트가 이제 3152로 끝났죠. 이렇게 끝나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에 끝나서, 이제 저도 이제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 자체가, 이제 미지의 영역이죠. 제가 주식을 2011년도부터 2010년, 2011년도부터 사회 초년생이 되면서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주식을 하면서 항상 코스피 2000이나 1800, 2200 이렇게는 봤었어도 2000, 3000, 3 앞자리가 이제 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미지의 영역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참 어떻게 될까라는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과열권이 아니냐, 코스피도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너무 거품이지 않냐라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상승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분들도 조금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도 그냥 개인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로서 제가 어떻게 그런 코스피나 이런 거대한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를 해드리면, 저도 이제 한 2년, 3년 전에 미국 주식도 투자를 한번 했었거든요. 블로그에도 그런 것들을 올렸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그때 미국
주식을 투자를 했었고요. 한 10% 정도, 15% 정도, 이제 3,400만 원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400만 원 정도로 이제 수익을 거두고, 이제 250만 원 이상 해외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면 이제 국내에서 소득세를 내야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소득세도 내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때 미국 주식 같은 걸 해보면서 느낀 게 이제 안 하게 된 계기가 미국 주식을 팔고 이제 한국 주식을 그냥 다 그 돈을 이제 한국 주식을 한 계기가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미국 주식을 해보니까 느낀 게, 뭐, 미국 주식들이 대부분 국내보다 배당 성향이 높고 다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좋았는데, 이제 세금이라는 게 양도소득세라는 거가 좀 그런 것들이 좀 복잡했고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고 이제 달러랑 이제 연동이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식으로 10% 먹어도 이제 환율이 10% 내려가면 이제 본전인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복잡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들은 물론 이제 뭐 코카콜라나 스타벅스 같이 잘 알려진 주식을 좀 매수하는 거는 뭐 매수하게 되면 그런 게 좀 적었지만 그런 거가 아닌 종목들을 매수하기에는 정보의 양이 좀 부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냥 경험을 말씀드린 거고, 미국 주식을 매수하고 투자를 하면서 이제 가장 조금 이제 이 3년 전에 조금 의아했던 게 미국 주식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PER이, 그러니까 퍼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미국의 회사들이 버는 1달러와 우리나라 회사들이 버는 1달러가 뭐 가치가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1달러를 버는데,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그 주식 회사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이제 성장성이 있다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 1달러를 벌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애플이 1달러를 벌면 PER이 뭐 20, 30을 매겨서 뭐 애플의 EPS가 1달러면 PER 20, 30을 매겨줘서 이제 뭐 회사의 주가가 20달러, 30달러인데 삼성전자가 1달러를 벌면 PER이 뭐 10도 안 되거든요. 7, 8 이렇게 매겨져서 똑같이 1달러를 버는데 벌면은 뭐 애플은 예를 들어서 주가가 2만원, 3만원에 거래되고 이제 뭐 삼성전자는 뭐 9,000원, 8,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 웃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애플과 삼성전자는 그냥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뭐 그 기업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의아하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정말 좀 이제 좀 대우를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증시가 이제 급등을 많이 했죠. 급등을 많이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제 뭐 2천 하다가 이제 3천에서 올라가지고 이제 거품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오른 것만 보고 이제 이게 지금 2010년부터의 차트거든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횡보한 이 횡보한 이 박스권,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러시죠. 뭐 저도 그랬고 다들 이제 최근에 주식을 뭐 10년 전, 15년 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서는 가치 투자나 이런 게 장기 투자가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10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물론 이런 와중에서도 또 뭐 5배, 10배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들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요 증시 자체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다른 뭐 이렇게 상승하는 증시에 비해서는 상승을 못했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 말들을 하시는데, 좀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2010년도에 삼성전자와 2021년도에 삼성전자가 같나요? 그러니까 10년 전의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가 과연 같은가? 그러니까 10년 전의 현대차와 지금의 현대차의 경쟁력이 과연 같은가? 그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0년이 있고요.
2020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죠.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있는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 지수가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100이었다. 근데 2020년에 우리나라의 경쟁력 지수가 120이다. 라고 하면은 100에서 120까지 이제 20%가 상승을 한 거죠. 20%가 상승을 했는데 만약에 코스피가 이때 이제 2000이라고 하고 이때 이제 3100이라고 한다면 대충 이제 55%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경우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100에서 이제 120으로 20%밖에 상승을 안 했는데,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2000에서 3100까지 이렇게 55% 상승을 했다면, 이거는 거품이라고 볼 수 있죠. 거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우리나라의 여러 이제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회사들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100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2020년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250이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250%가 상승을 했죠. 250%가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라의 경쟁력은,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기업의 가치는 2배 반을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는 2000에서 3100까지 55%밖에 상승을 안 했으면 이걸 과연 거품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수가 3100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다 거품이다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전 세계 시장에서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가치는 어디인가 20% 정도 10년 전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10년 전에 보면은 2000에서 3500 이렇게 상승을 했죠. 물론 이제 이렇게 길게 봐서 이제 상승을 별로 안 한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2000에서 5000까지 갔던 이런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상승을 했던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보다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8천에서 28,000까지 3배, 4배가 상승을 했죠. 어떻게 보면 3배, 4배가 상승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만에서 이제 3만까지 3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미국 이렇게 물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경제가 성장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미국 경제가 이렇게 2010년보다 3배 상승을 하고 이제 니케이나 일본들도 이렇게 경제가 3배 상승을 하고 중국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10년 전에 비해서 이제 50% 상승한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는 10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네 미국이랑 중국이랑 일본 애들이 이렇게 상승을 할 동안 우리나라는 상승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상승을 하지 않고 이제 놀았거나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상승을 이게 거품이냐 이런 말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금 약간 우리나라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존리 대표님도 말씀을 많이 그런 말 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너무 좀 이제 허접하게 본다, 좋지 않다고 보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런 건 어느 정도 동의하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시장이랑 비교해서는 좀 우리나라의 금융이나 회사들의 가치가 그럴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이렇게 그냥 지수만 놓고 야 이게 맨날 내가 2천만 봤는데 이제 3천이라는 증시가 왔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거품이니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기 거품이니 또는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과연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또는 내가 투자하는 회사들은 과연 지금의 가치가, 지금의 가격이 거품인가, 또는 이렇게 오히려 거품이 아니고 이제 저평가가 해소되는 그런 구간인가,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영상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